오늘 6.25 전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송이님 먼저. 왜냐하면 이제 이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날이 6.25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은 또 이제 공산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딱 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25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하나하나 역사를 좀 제대로 좀 알아가는 단계가 됐으면 합니다. 아니 송이님 이렇게 정말 말을 잘하시다니 오늘 되게 저기 여기 통일 전문가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전에는 송이님의 막 발랄하고 재밌는 모습을 네네. 보다가 오늘 이렇게 지적인 모습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네네. 자 옆에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우리 역사위키님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 너무 네. 죄송한데 위키라고 해가지고 저 갑자기 키위로 읽었어요. 아 키위로. 역사 키위. 네. 자 그럼 제 옆에는 우리 통일소녀 송이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통일소녀 한송입니다. 북한에서 6.25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배우는 6.25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안 돼요. 알았죠? 앞으로 안 돼. 큰일 나. 다 아오지 탄광이에요. 거기 가면 못 나오는 데 아니에요? 네? 거기 가면 못 나오잖아요. 아오지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죽어서 나올 수 있는 데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죽어서도 못 나와요. 내 말로 그래요? 나와. 아, 네네네. 그럼요. 뭐 남쪽에서 치고 올라갔다, 뭐 북쪽에서 치고 올라갔다. 막 북침 남침 말이 뭐 많죠. 막 서로 네. 이야기가 다르죠. 우리 송이님은 6.25를 북침으로 배웠느냐 남침으로 배웠느냐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맞네. 저는 북한에 네. 있을 때 당연히 북침으로 배웠죠. 그쵸. 북한에 유일하게 김일성 사상을 내세울 게 바로 6.25밖에 없어요. 네. 김일성이가 네.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 우상화 교육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북침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배워줍니다.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그걸 좀 어떻게 좀 세뇌시키고 그쵸. 맨날 주체 사상. 네. 네. 북한에 이제 그 전쟁 로병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참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6.25는 이제 그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했다라고 이 말이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 소신 발언한 거네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아오지탄강? 아니죠. 보위부에서 이제 다 데리고 갔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 거죠. 아오지 탄강은 정치범 수용소 가기 전 단계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제일 이제 그 끝까지 가는 건 이제 그 아오지 그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무서운 우리는 아오지가 제일 저기 아니죠. 건전 맨 아래층으로 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오지라는 게 왜 아오지가 생겼냐면 아. 6.25 전쟁 때 국군포로 장병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제일 힘든 탄강으로 이제 다 보내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그 일하는 데서 이제 막바지에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 이름을 막장. 오지말라 해가지고 아오지라고 지은 거예요. 와, 진짜요? 네. 어머나 소름. 네. 몰랐어. 소름 돋았어. 야 우리 오늘 아, 근데 오지 참 마라. 우리가 총교육 받네. 네.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오지라는 이 아.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북한 네. 김일성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인권 유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그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눈치를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해라고 해서 은덕강산으로 변했어요. 아 이름을 은덕광산. 네, 은덕군이라고 변했어요. 아 은덕. 네. 에치스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어떤 자신들의 방위선을 설정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 지켜주겠다 이런 게 네. 있죠. 거기서 그냥 일본부터 시작해서 필리핀까지는 그어놓고 한국이랑 대만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타이완 왕따시킨 네. 느낌으로. 왜 우리를 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 이제 미제 사실- 그러면 안 되지. 아 시원하네. 제가 알기로는 네. 1946년에 이제 그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서 철수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요 틈을 타가지고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가 쳐들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제가 뭐 어떻게 배운 줄 알아요? 어떻게요? 배우셨을까요? 이제 1950년 네. 이제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조선 계례도당들이 미제 승양이를 등에 업고 살곰살곰 지새끼처럼 우리 한반도 땅을 침략했다. 근데 뉴스 듣는 것 같아. 김일성이가 너무 치졸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냥 맞짱 붙어야지 이게 뭡니까? 일요일날에 쳐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지새끼도 아니고. 네. 시간은요. 그럼 가지가지 시간은 않네요. 몇 시였을까요? 보통 전쟁은 얍삽하게 새벽에 쳐들어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세상에. 새벽 4시. 북한의 인정 이 못해? 낙동강 전투에 대한 이 김일성의 트라우마가 굉장합니다. 진짜요? 근데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 군인들은 이제 그 수영을 배우지 않았대요. 그래서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 군인들이 물에 이제 그 싸우다 죽은 것보다는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교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병정이라고 해가지고 꼭 수영을 배워요. 왜냐면 낙동강 전투에서 엄청난 참패를 받기 때문에 전시에 니네가 이제 그 무조건 수영을 하라고 해가지고 수영을 근데 배웁니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네. 아
사람들 거짓말 가르치네. 그렇죠. 거짓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물에 들어가다가 죽을 것 같으면 나오지. 그렇죠. 거기서 빠져 죽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역사에 대해서 6.25 네. 전쟁에 대해서 최소한 또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봤는데 그 낙동강 전투가 정말 치열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장병님들과 미군과 이제 합쳐가지고 북한 그 박살을 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아 김일성이가 패한 거를 이거 물한테다 이제 낙동강 맞아요. 물에다가 아. 비하를 이제 그 비하 물 때문에 그랬어. 우리가 수영을 못해서 낙동강 그랬어. 오리알 됐다. 북한이 육군은 되게 세. 탱크도 있어. 근데 전쟁이 난 상태에서 유엔군이 참전하기로 하고 미군도 참전을 했을 때 바다는 누구 거였을까요? 우리 거죠. 우리 거. 북한은 네. 북한군 해군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가 전쟁 딱 정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이 지형학적으로 유리한 게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네. 그 어디서든지 간에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북한은 맞아요. 이제 중간에 딱 끊겼잖아요. 해상길이 교전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중간에 육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이 잠수함을 굉장히 만드는 굉장히 이유가 잘하시네. 거기에 있어요. 예, 맞아요. 나 굉장히 오늘 잘하시네. 여기 잘 나왔어, 여러분. 자, 그럼 바다에서 네, 바다에서 더 이상 못해. 네. 그럼 하늘은 누구 거였을까요? 하늘은? 하늘도 우리 거 아니에요? 네, 하늘도 당연히 네. 그 압도적인 항공모함에서 날아오는 미군 미국이. 미국인은 북한 거. 아 미국이 북한 거. 나는 미국이가. 미국인은 소련에서 개발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어쩐지 우리는- 소리 자체가 안 우리는- 좋더라. 아 그죠? 엔진음이 다리 소리 나요. 우리는 훅 하늘이 우리 거니까. 네네. 낙동강에서 북한군들이 모여 있다 하면은 네. 폭격 맞는 거예요. 저런 거 보고 이제 융단 폭격이라 그래요. 아 그냥. 융단표 맞아요. 맞아요. 융단 네, 폭격. 그냥 카페트 깔아버리듯이 다 터트려버리는 와. 뜻이에요. 그래서 북한군이 사실 네네. 어떻게 싸우고 싶어도 좀 보급이 안 되죠. 뭐 어, 트럭 같은 건데 지나가면 바로 와서 죽이니까. 아, 그쵸. 그래서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숨어 있고. 그래서 북한은 맨날 이제 야간 작전을 잘하나 봐요. 이 6월 달이 되면은 북한은 이제 적군 훈련이라 해가지고 네네. 북한 전체 주민이 이제 그 예비군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북한의 정규군이 120만 되거든요. 네. 그 사이렌이라고 아시죠? 네. 그 소리를 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공 훈련을 하거든요. 아. 근데 요것도 이제 밤에는 이제 밖에 왜 불이 못 나가게끔 이렇게 이 그 담요를 딱 치고서 불빛을 못 나가게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는 불이 전기가 안 오기 때문에 네. 이거 칠 일이 없다는 아, 거죠. 아, 맞아, 네. 학도병도 군인으로 이제 참여하게 네,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학도병은 사실 17세 이상, 18세부터 19세 뭐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건장한 그런 네. 학도병을 하는 건데 학도병보다 더 어린 17세 이하, 어머. 심하면 이제 초등학생. 어머. 자, 그러면 이제 소년병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아이고. 이제 군대로 바로 이제 총을 쏘는 그런 거보다는 네, 뒤에서 보급품을 옮긴다든지 네. 아니면은 약간 교란 작전 아니면 군복을 북한군 군복을 입힌 다음에 스파이로 침투시킨다든지 네. 하지만 실제로 총을 쏘기도 하고 왜냐면 급하니까 뭐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년 학도병에 대해서 하나 선생님처럼 이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하냐면은 이제 그 6.25 당시에 김일성이가 이제 17부터 19살 사이가 가장 두려움을 모를 때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뽑아다가 제일 최전방에다가 이제 세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영웅시하는데 솔직히 북한에서는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그렇죠. 달리는 거예요. 아니 왜 겁이 없겠어? 더 겁이 많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죠. 전시 체제에 가장 군사력이 약한 사람을 앞에다 배치하는 네네. 거. 이게 맞죠? 네, 근데 그거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자, 우리가 흔히 인천 상륙작전은 들어보셨죠? 북한에서는 메가더 장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요. 그쵸. 네네. 왼수죠, 왼수. 네. 북한 입장에서는 상륙 작전을 할 거라는 정보는 알아요. 근데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원산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동해일 수도 있고. 9월 이제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9월 28일에 네. 서울을 탈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그 군인들과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엔 군인들이 북한에 착 올라왔잖아요. 네. 이때 굉장히 가슴 아픈 게 태극기와 이제 그 성조기를 들고 엄청 막 휘날렸어요. 막 이렇게 휘날렸는데 그걸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아. 니네 부모님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맞아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미군하고 올라왔을 때는 미군 이거 귀 안 흔들고 만약에 모두가 가만히 있었어 봐요. 그러면 큰일 나죠. 기본적으로 너희 공산당이구나 이렇게 들어오지. 네네. 중공군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이 네네. 당시에는 평양이 우리 거잖아요. 김일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아세요? 중국으로 뛰었죠. 중국 가기 전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강계라는 곳에 있었어요. 강계. 자강도 강계. 예, 자강도 맞아, 강계에서 맞아. 개를 잡으러 가는 거죠. 가자, 무조건 잡아치워야죠. 가자. 그 메가더 아우, 장군도, 여치새끼 같은 예, 거. 메가더 장군도 그죠? 뭐라 그래? 네네. 뉴트리아, 가죠. 뉴트리아. 아, 뉴트리아. 잡으러 가는데 중공군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네. 중공군이 그 당시 일단 일진으로 30만 명 들어왔어요. 그리고 청천강에서 미군이 패합니다.
네, 패합니다. 왜냐하면 중공군이 그렇게 들어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네. 까만색 점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사람이에요. 저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많네요. 우리가 또 근데 중공군을 맨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중공군이 100만 명 쳐들어왔어. 걔네가 그냥 인원수로 밀어붙인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아니야. 왜냐면 실제로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은 산 능선을 타고 다 와요. 산 능선을 타고 오는데 그 당시가 겨울이죠. 네네. 그렇죠. 어떤 색깔 옷 입어야 돼요? 흰 색깔. 흰색으로 모자까지 다 쓰고 넘어오니까. 장진호 전투에서는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제 이 작전을 딱 해가지고 이제 이 미제 승냥이들과 남조선 계례 도당들을 이제 이 그 장진 허반에다 몰아 넣어가지고 총 한 발도 안 쏘고 그냥 얼겨 죽였다. 아, 얼겨 죽였다? 네, 이렇게 배워졌어요. 장진 허반 그 전투에서 이제 그 사람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죽었을 거 그쵸. 아니에요. 어떤 군인이 이제 군대 갔다 제대돼 왔어요. 이것도 네. 살짝 TMI이긴 한데 괜찮아요. 군대 갔다 제대돼 왔는데 어머니가 이분들이 그 달러를 가져다가 천정에다 다 붙여놨대요. 이제 벽지처럼. 달러를 벽지로 네네네. 붙여. 그래서 살짝 이제 와전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와, 그러니까 민군들 죽으니까 이제 그런 거 막 받겠죠. 이제 네네네. 주머니 안에 달러 되게 많네요. 네. 그럼 네. 결국에는 그러면 달러 이런 걸로 그냥 진짜로 뭐 가산에 보태고 이렇게 했을 텐데. 네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은 네. 장진호 전투가 이제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건데 실제로 북한군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괴멸된 상태였어요. 장준호 네. 전투는 거의 중공군과 그렇죠. 우리 중공군하고 미군과 싸운 거죠. 붙고 네. 국제시장의 앞부분에 보셨죠? 네. 저 흥남철수 그죠. 흥남철수. 네, 흥남철수. 흥남철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장준호 전투의 희생 그렇죠.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장진호 전투에서 밀렸으면 뭐 저기도 끝난 거죠. 그 북한에서 이제 그 뭐 형제 나라는 뭐 중국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말로만 비즈니스 상이지 북한 주민들은 중공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오, 진짜요? 네. 이거 의외인데? 의외예요. 그리고 와. 중국의 그 시진핑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왔댔잖아요. 네. 그때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중국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아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혹시 중국이 이제 덩샤오핑 이후로 약간 개혁 개방하게 되면서 네네. 이제 북한 말로는 미제의 그런 자본주의의 단물을 너무 알고 약간 배신자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념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북한의 김정일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이제 그 중공은 1000년의 적이다. 와, 진짜요? 네. 그래서 100년의 적과 1000년의 적은 엄연하게 다르다. 그만큼 이제 그 북한에서는 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와, 저는 절대 반중 그런 줄 정서가 알았어. 북한 내부에서 엄청나요. 아, 여러분들이 이거 그렇군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 야.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 부분도 엄청난 그 아니죠. 변화죠. 그거는 이제 돈 좀 받아 먹을 거라 해서 아. 만난 거지. 무슨 딱히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게 때문이야. 2017년 우리 18년도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시진핑이랑 그 김정은이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단계가 남과 북이 진행이 되니까 자기들이 왕따 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을 끌어안는 거지 딱히 비즈니스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중국인이 북한 여행 많이 가지 않나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대북 제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북한에 달러가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을 받아서 중국 그 관광객들을 받아서 중국 관광객들한테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북한 김정은이가 당자금으로 이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이 이제 축구하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공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남조선 빨리 빼사라 이러면서 TV에 앉아서 남조선 엄청 응원했어요. 우리는 완전 응원할 줄 알았어. 아, 진짜.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우린 다들 그렇게 선생님 생각해요. 너무 실망이에요. 근데 우리 북한 주민들은요 아랫동네 우리 한국 오빠들 굉장히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손흥민 선수 아, 고지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겠죠? 네, 고지전이 무려 2년 동안 지속이 됐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싸움 그렇죠? 네. 참 이게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알 수가 없네요 정말. 별로 달라진 게 없죠. 아주 미묘하다. 네네네. 이게요, 네. 실제로는 조금씩 밀고 했지만 결국에 의미 없이 젊은 목숨들을 그렇게 많이 죽게 만들고. 살짝 네. 요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저 요 생각했어요. 아, 그 이야기 네네네. 사실 우리 거야. 네네. 우리가 밀면 밀 수 있어. 왜 못 왜 밀었게 못했을까요? 해요? 휴전 회담을 어디서 했게 해요? 계속 계속. 아,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게 해요? 김일성 그쪽에서 네네. 회담을 하는데 설마 옆에서 총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문점이 거기 네, 있기 그래서 때문에 그쪽에서 안 싸운 거야. 고지전이 계속 지속되고 왜 2년 동안 왜 우리가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협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남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러시아와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오. 이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분쟁이 있었을 거라 저 예상을 해봐요. 아, 너무 굉장히 잘하시네. 네. 안목이 완벽합니다. 뛰어나세요.
실제로 네네. 판문점 거기 개성 쪽 와서 서명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평양에서 서명을 한 거예요. 아 개성에서 못 내렸구나. 왜냐면 잡히면 모르겠어요. 죽을까 좀 봐. 무서웠나 보네. 그냥 아, 배짱이 없는 거 같아요. 쫄보네. 아주 큰 뉴트리아 완전 쫄보네. 네, 그럴 거면서 배짱이 왜 없어. 전쟁을 일으켰어? 이 한반도 왜 불지한 거야? 김일성아. 오늘 김일성 별명 지금 뒤져가지고도 뉴트리아 몇 플러스 개 쫄보 먹어요. 플러스 네네네. 아 네, 그게 안 되겠네요. 축지법이라고 주장하는 축지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전쟁에 참가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아, 네. 일단 그 당시에 네네. 참가해 주셨던 우리 네네. 미군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 잊으면 부분에 안 대해서는 됩니다. 네. 오늘 너무 진짜 알찬 방송이었습니다. 나중에도 여러분 우리 이 멤버로 나중에 또 아이, 한번 그렇죠. 광복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네네네. 이런 너무 생각이 좋죠. 드네요. 네. 자 이렇게 6.25의 시사하는 점까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시간이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